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다항식의 어떤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분배부터 해보면 우리 뭐 복습이죠, 그쵸? 바로 예제 들어가면서 복습할 건데 이거 분배하면서 여러분들 제발 뒤에 항까지 분배를 해주셔야 돼요.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배하면서 부호 끝까지 안 하고, 그리고 암산하고, 이러시면은 계속 실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차분하게, 귀찮더라도 한 줄 더 쓰잖아?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 오답률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 꼭 명심하시고, 뭐 이 정도 계산이야? 뭐 눈으로 해도 되지.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그런 계산 실수가 진짜 제로가 될 때까지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에서는 이 시험이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들 중간 기말고사랑 수행평가 점수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그게 나중에 등급으로 될 거고요. 1에서 3등급 말고는 그 성적으로 수시 못 써요. 4등급, 5등급으로 해서 나는 그냥 수도권에 있는데 아무 데나 갈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갈 거다. 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거다. 이런 학생들은 진짜 그런 실수 용납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대로 공부하셔서 1학년 때부터 예, 내신 잘 챙기시고 1학년 때 만약에 내신을 망쳤어. 나중에 나는 이제 글렀어. 이러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오를 수 있어요.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진짜 4등급이면 3등급까지라도 올려. 그래야지 쓸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절대 포기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럼 다항식에 분배하면서 여러분들 자, 분배 어떻게 됩니까? 항 하나하나에다가 다 주는 거죠. 예. 이거 식을 다시 쓰면 x 곱하기 a 플러스 b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 x 곱하기를 똑같이 주는 거야. 앞에 항하고 뒤에 항한테. x 곱하기 a 더하기 x 곱하기 b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식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xa 이렇게 안 쓰고 알파벳 순서로 써야 되죠? ax 플러스 bx 이렇게 해서 분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요 마이너스 3이 지금 곱해져 있죠? 요 마이너스 붙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항상 부호 먼저 써놓으면 빠뜨릴 이유가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되고 3y 이렇게 해서 분배가 되는 거죠. 항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했었죠? 앞에 거를 골고루 분배해주고 뒤에 거를 또 골고루 분배해줘야 되니까 ax 플러스 bx 플러스 ay 플러스 by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죠. 그 다음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곱하면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곱하면 2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럼 동류항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x 빼기 3 간혹 가다가 마이너스 1x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틀렸다고 해도 뭐라고 못해요. 왜냐면 생략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 배웠기 때문에. 그쵸? 네. 조심하시고 그 다음 항이 두 개, 세 개일 때는 우리 이거 항 몇 개 나올까요? 두 개, 세 개니까 2 곱하기 3, 6개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니까 분배돼야 될 게 세 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빠르게 써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고
동유항이 있는데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그쵸? 예. 아니면은 더 이쁘게 정리할 거면 x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 A, B, C는 상수거든요. 그쵸? 뭐 문제에서 단 A, B, C는 상수 이렇게 해서 주면 상수라는 얘기야. x만 미지수니까 미지수를 기점으로 해서 다 묶어줘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게 100점짜리죠, 식이. 그쵸? 마찬가지로 아까도 여기에서 A, B를 상수라고 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미지수 X끼리 미지수 Y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예, 정리가 가능한 거죠. 그쵸? 이게 더 보기가 깔끔하죠.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정리하기가 더 쉽겠죠. x 세제곱, 2x 제곱, 4x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가 골고루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이렇게 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이 되겠죠. 이거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쵸? 동류항끼리 다 지워지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이게 다항식의 분배였죠. 예. 복습 되시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좀 요청해야 될 거. 선생님, 저는 이쪽이 너무 안 돼요. 그 설명이 조금 더 자세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도 저한테 메일이나 제 인스타 들어가서 DM 보내주셔도 되고,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예. 이 선생님 요청하는데 안 해주는데 댓글 남겨놓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데 내가 안 해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무언의 가장 큰 압박을 유튜브 거기에다 댓글 달아놓는 게 제일 무서울 것 같은데 뭐 지금 다른 고등학교 선배들은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내주는 친구도 있고 뭐 선생님 말 좀 빨리 해주세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지금 점점 개선하고 있잖아요 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수학 마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채널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요구하고 싶으면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꼭 나한테 뭐 금전적으로 교육비를 내고선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고 그리고 많이 조회하고 그렇게 참여해 준다는 게 댓글 남겨주는 것도 내 이 채널에 대한 그리고 공부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표현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강의를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내 제자지. 그러니까 요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아시겠죠? 터무니없는 거는 뭐 쉽지 내가. 근데 공부 관련돼 있는 건 내가 최대한 많이 해드릴 거예요. 많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과외받는다 생각하고 오늘 솔직히 이런 강의 듣는 학생 중에 뭐 사교육을 받기 힘든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독학으로 이제 공부하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과외받는다 생각하고 요구하세요. 알겠죠? 예. 나중에 이거 잘 되면은 그런 친구들 뭐 집을 찾아가든 집 동네를 찾아가든 해서 그동안 뭐 궁금했었던 거 직접 방문해가지고 뭐 질문도 받고 궁금했던 거 속 얘기 같은 거 들어주기도 하고 그럴 예정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는 친구들한테도 구독 많이 좀 해달라고 그러시고 예. 어느 정도 광고가 좀 나갈 수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해질 것 같아서 저도 그 본업을 버리고는 아직은 좀 용기도 안 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다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해요. 예, 솔직히 뭐 이것 찍어서 뭐 얼마나 돈을 벌겠어.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왔고, 뭐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데 얼마 썼고, 이런 것도 좀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 권리 내가 뭐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 필요한 부분은.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항식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성질이에요. 뭐 어렵진 않아요. 어떤 정의가 나오면 연산이나 수와 관련돼 있는 정의가 나오면 꼭 뒤따라 나오는 애들이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곱셈에 대한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덧셈하고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에 대한 브랜드를 붙여주는 거야. 정수라는 브랜드, 실수라는 브랜드,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대표 이름들. 다항식도 마찬가지죠. 식에 대한 브랜드를 이거를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증명을 한 거죠. 교환법칙도 되고 결합법칙도 되더라. 이 식에 대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되니까 이 식, 다항식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은 뭐 이제 이런 계산이야 뭐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해서 교환했어요. 자리 바꾼 거죠, 교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것도 같다. 이거 계산하면 3x잖아. 3x. 이것도 계산하면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니까 3x죠. 둘이 같죠? 예, 위식 같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이런 거죠. 결합 법칙은 앞에부터 계산하던 뒤에부터 결합해서 계산을 하던 값은 같다. 요거 2x 플러스 1이죠. 요거랑 요거랑 계산해주면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요쪽 식은 요게 3x 마이너스 2죠. 3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앞에 x 하나 더 있었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x 마이너스 2. 오,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으니까 결합법칙도 성립하는구나. 덧셈에 대한 것들은 다 되는구나. 곱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교환법칙 이렇게 해서 곱하는 거죠. 자리 바꿔서 곱해보니까 어차피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x고 여기도 뒤에서 곱해줘도 뭐 똑같죠.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둘이 같더라.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는 요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거 분배하는 거랑 얘네 분배 먼저 하고 뒤에 거 분배하는 거랑 같다. 이거니까 요거부터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요거랑 x 플러스 1하고 분배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쵸?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고 지워지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x 곱하기 중괄호에 있는 것들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지워지고 그러면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요거 분배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좌변 계산한 거랑 우변 계산한 거랑 같네요.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공식처럼 분배법칙 이렇게 아셔도 되는데 거꾸로 묶을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 이거 강조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항과 이 항에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수가 누구죠? x라는 애가 있죠. 그쵸? 그럼 뭐가 분배됐겠어? x 곱하기가 분배돼서 이런 꼴이 됐던 거예요. 그쵸? 앞에서도 제가 계산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곱에 대한 교환 법칙이 가능하니까 y 플러스 z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들을 가지고선 좀 가지고 놀 줄 아셔야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런 것들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셔도 되고, 그럼 문제풀이도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질문하시고, 괜찮습니다 진짜. 내가 괜찮은데 뭐 자기가 용기가 안 나서 질문을 못 하는 거지. 질문 못 할 거면 학원도 다니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는 질문들 많이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좀 새로운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공식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음 시간에도 꼭 잊지 말고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